요즘 30대 이상 성인들 중 둘 중 하나는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질병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병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비교적 과거에는 고지혈증 진단 횟수가 적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여러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고지혈증 진단 횟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식습관 개선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뇨,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수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내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몸속에서 원활히 흘러야 하는데 기름이 많이 있다 보니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증상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도한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든 적당히 골고루 먹으면 몸에 이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한 가지가 과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이고, 점차 내장에도 지방이 차오르고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쉽게 고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식이나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고깃집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보통 고기를 먹을 때 맛이 있다고 느끼는 부위는 지방인데, 소고기는 이 지방 함량이 많은 것을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더 상위 등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맛이 있겠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물성 지방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에 수소를 넣어 고체 상태로 가공한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말하며, 보통 마가린, 쇼트닝, 빵, 그리고 튀김 음식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왜 위험한 것일까요? 고지혈증이라는 증세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은 반드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모세혈관부터 서서히 막게 되면서 혈관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피부 조직 가운데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지속되어 악화될 경우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지혈증과 더불어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단 몇 명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대 이상 성인 둘 중 하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족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남편분이 자녀분들이 고기 반찬 없으면 식사를 잘 안 드시거나 튀김, 햄버거, 빵을 즐겨 드시지는 않나요? 특히 이미 혈압이 좀 높은 편에 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지혈증을 치료한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개선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하여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우리 혈관 건강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치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들 중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드시면 고지혈증 좋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고소한 들기름입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올리브에 대해 들어보셨죠? 올리브 오일이 좋은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먹는 들기름도 불포화 지방산이 60%나 됩니다. 매일 들기름을 먹게 되면 항암 효과는 물론 오늘 주제인 고지혈증에 더할 나위 없이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행 개선 및 혈관 건강이며 안구 건조 증상도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식물성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여있던 더러운 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깨끗하게 씻어주어 혈행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 혈압, 당뇨, 비만, 암 등의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들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을 어디에서 사서 드시나요? 시장에 있는 방앗간 옆을 지나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들기름은 역시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고소한 맛을 내는 들기름을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고온에 강하게 볶아 압착하여 짜낸 들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들깨는 50도 이상으로 볶아서 짜게 되면 온도가 더욱 높을수록 영양소도 파괴될 뿐더러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주부분들은 아무 들기름이나 사지 않고 생들기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구매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49도 이하에서 짜낸 냉압착 들기름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기름 섭취에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들기름은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낼 때도 냉압착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린 것인데요. 들기름으로 요리를 할 때는 절대 고온으로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구이를 먹는데 들기름으로 구우면 안 되며 계란 후라이를 구울 때도 들기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1차 조리가 모두 완성된 후 그 위에 들기름을 뿌려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들기름은 산패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들기름을 사용한 후에는 빠르게 뚜껑을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들기름을 소비하는 양에 따라 최소한의 양으로 한 병씩만 구매하고 가능한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으며 뚜껑을 잘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게 된다면 들기름만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식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들기름이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건강하고 맛있는 작은 식습관들이 모이게 된다면 어느새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과 더불어 고지혈증 개선에 좋은 식품인 들기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들기름으로 잘못 요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